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1차 지부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은 자리를 또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네, 그 인구인들 또 그 이 킹메이커에 대한 열광적인 어떤 반응과 함께 2차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감독님, 네, 배우분들 이제 간단하게 인사말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킹메이커 연출을 맡은 변상현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따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2월에 지뷰를 했었고, 제가 이렇게 임무 지뷰를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개봉날 또 지뷰를 해서 그때 계셨던 분 또 계시죠? 예. 또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민입니다. 드디어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감기무량하고 이 첫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영화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뭐 해적은 온 가족이 보고 킹메이커는 혼자 감상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헛소문이라고 널리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차 지부일 때 어느 정도 이제 질문을 기본적인 질문들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질문은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지 않고 익모인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남겨주신 거를 좀 모아가지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변성현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남겨주신 분은 닉네임을 제가 부를 텐데 끝마치고 바로 앞에 나오셔가지고 사인 포스터를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피켓 캠페인은 서창대의 모티브였던 엄창록이 처음으로 고안한 홍보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김은범의 피켓 사이에 서창대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의 운동원들이 피켓을 든 사이에 서창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찍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그냥 전향 혀 이분이 남겨주셨습니다. 피켓 문화는 그 실존 모티브가 됐던 저도 엄창록 조사상 엄창록이라는 분이 그걸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제 그 영화 속에서는 그 피켓을 이미 인제 때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쪽도 이미 그것을 따라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 부분도 소개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뺐어요. 왜냐면 이제 가야 될 길들이 있고 사실 이 영화는 서창대의 겉모술수의 방식들을 나열하는 영화가 아니라 가야 할 드라마들이 있기 때문에 목포 선거에서 하는 뭐 줬다 뺏기 작전이라든가 그런 곳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도 이미 피켓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다로 저는 정리해서 영화 속에서 표현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질문 스크류바 프로맨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하나로 썼었는데요. 먼저 설경구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킹메이커를 사랑 영화라고 접근했다는 후기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운범에게 창대는 어떤 존재였는지 연기하면서 창대에 대한 감정이 혹시 폭발했던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운범이는 폭발을 안 하는데 마음속에 폭발을 했던 장면은 그 서재신에서 아프지만 보내야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아프게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내적으로 굉장히 폭발을 했고 속상했고 보내기 싫지만 보내야 하는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극 중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됐죠? 대답이 왜 이래? 네. 자,
전달이 잘 됐으면 큰 박수. 이성규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네. 그 운범에 대한 창대의 무조건적인 애정과 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만남에서 역경을 함께 견디면서 의기투합 갈등을 거쳐 같다보다 다르다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헤어짐까지의 과정이 연애랑 비슷하더라고요. 창대는 운범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특히 운범이 빛날 때마다 벅차오른 창대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은 창대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창대한테 운범은 어쩌면 자기 꿈을 대신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연애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가 그렇겠지만 어떤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가 조금씩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캐릭터 접근할 때, 그 드라마 연구할 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금 자신의 존재를 좀 감춰야 하고 앞에 나서지 못하는 존재지만 그림자 속에 갇혔지만 한 번쯤은 빛을 받고 싶은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당직 사관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변성현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인데요. 그 킹메이커 이후 이제 킬복순까지 세 작품 연속으로 설경구 배우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설경구 배우님의 최고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배우로서의 최고 매력은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그의 매력은 좀 저도 아직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 작품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는 아직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알아가는 단계고 작품 10개 정도 넘어야 좀 다 알지 않을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인데 설경구 배우님에게 그 새 작품 연속으로 이제 주연을 참가하시게 되었는데 변성현 감독님의 연출가로서의 어떤 점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몇 작품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작품마다 그 이야기도 다르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길복순도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또 킹메이커랑은 또 다른 이야기고 불안당과도 조금 비슷한데 또 다르고 해서 제가 하면서 저도 같이 다른 캐릭터를 또 제가 안 해봤던 캐릭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씌었는지 제 눈에 뭐가 씌었는지 뭐가 다 색다른 느낌들이 자꾸 보여요. 작품마다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요, 현장들이. 그러니까 계속 해오면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찍을까가 되게 궁금하고 제가 변정현 감독님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새로워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질문에서 이성균 배우님에 대해서 그 감독님의 생각을 좀 묻고 싶은데요. 이성균 배우님의 어떤 점이 연출가로서 봤을 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성균 선배님은 대화가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사실 서창대라는 캐릭터는 제가 생각하는 서창대와 성균 선배가 생각하는 서창대가 중간 지점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고 서로 리딩도 해보고 제 생각도 얘기하고 성균 선배님 생각을 듣고, 그리고 성균 선배님 얘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좀 더 고치기도 했고, 그때 잉모 GV 때 말씀드렸었는데 일례로 제가 그 서창대 아이덴티티가 이제 이복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한번 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했고, 성균 선배님이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아마 이 실장 조우진 선배와의 대화를 떠나갈 때를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성윤 선배님이 그 운범이랑 헤어지는 장면에서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듣고 여기서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여기서 사투리를 웃기지 않을까 했는데 모니터에서 딱 봤는데 정확하게 저한테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리고 성윤 선배님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사투리 버전 한번 가시고 표준말 버전 한번 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투리 버전을 듣자마자 표준말 버전 찍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재미 그리고 저도 못 본 것들을 저도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저를 놀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너무 좋은 배우 같습니다. 감독님이 놀라신 만큼 영화 보시면서 그 서창대라는 인물을 연기하신 이성균 배우님 그 놀라운 연기에 많이 놀라셨죠? 네. 퐁따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이성균 배우님 질문이신데 그 달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그 달걀 이제 소리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네. 생각지 못한 질문이라. 옆집에서 가져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 계속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잡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면 극중의 어떤 서창대의 어떤 성격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네, 그 이제 질문을 변성현 감독님 그 메인 포스터를 보게 되면 이성균 배우님의 왼쪽 눈 쪽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설경구 배우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자에 관한 영화답게 온범에 가려져 있는 창대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의도된 부분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수아쿨 목마른 철새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포스터를 되게 좋아하시는 어떤 관객분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포스터 너무 잘 만드셨다, 좀 천재 같다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포스터를 만드는데 관여를 한 적이 없고요. 마케팅 팀이 만들고 저는 이 포스터가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그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가 아닙니다.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제 의도를 뭐 해석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케팅 팀한테 감사드립니다. 마케팅 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독님이 그 포스터를 선정을 하셨으니까 역시 보시는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한 게 되지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자, 그럼 이성균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이 빛을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배우님의 얼굴도 한쪽은 그늘지게 나오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이런 표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어느 쪽 얼굴이 더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뭐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천행 감독님하고 종영 감독님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설계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그냥 뭐 제 것만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어떤 대비를 주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촬영 감독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홍경표 기사님이 그 전에 그 기생충을 찍었던 그리고 저랑 아직 개봉하는 사일런스라는 작품도 같이 찍었는데 감독님 맨날 하시는 말씀 성균아 너는 사이드에 누워 하는 게 있어요. 정면보다 사이드가 나니까 그에 대한 역적을 많이 보라고 거장께서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설경구
설경구 배우님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역할이어서 출연을 고사하다가 극중 이름을 변경해서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저번 GVT 들었었는데 설경구 배우님께서 영화 내에서 가장 가슴이 뛰는 연기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가슴 뛰는 장면이요. 제일 부담스러워했으면서도 또 몇 테이크 가면서 매 테이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몇 번째 테이크가 좀 이렇게 훅 들어왔던 씬이 있었는데 목포 바닷가에서 연설 씬인데 몇 테이크가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쪽부터 카메라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저도 그 계산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았었는데 그때 또 폭염이어갖고 너무 더웠었어요. 근데 또 예민해지고 해서 좀 되게 자신이 없었었는데 테이크 좀 꽤 갔어요. 근데 몇 번에 왔을 때 좀 유달산 얘기하고 그때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연설 장면에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좀 격정적으로 좀 뜨거워졌다고 해야 되나. 아까 그 서재 장면은 내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고 그거 장면. 네, 연설 장면은 영화를 본 관객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맞습니다. 필림 아레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감독님에게 드린 질문인데요. 영화가 원테이크나 줌인, 오브제를 활용한 독특한 샷들이 계단 위치를 활용한 인물에서의 배치 등 촬영 중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이렇게 시네마틱한 동시에 조명이나 사운드 디자인 등은 다소 환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연극적인 느낌도 함께 드는데요. 이런 미장센적인 부분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티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콘티 작가님이랑 저랑 1차로 한번 끝내고 2차 때 이제 촬영 감독님이 오셔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빛과 그림자 이후에도 인물이 서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계단을 이용한 것은 암막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내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각자들의 위치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먹이사슬 가장 꼭대기에서 상대가 이들을 내려보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했고, 그리고 사운드는 제가 좀 혹전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은 제가 인위적인 것의 끝판왕이라고 저를 좀 약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인 취향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사실 마지막에 상대가 그림자로 군중들 사이로 그림자로 걸어가는 장면을 할 때도 믹싱실에서 보는데 그냥 뭔가 텅 빈 복도에서 혼자 걷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믹싱 기사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떠냐 했더니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이 걷는 것은 이게 한 남자, 그러니까 김은범의 그림자로 살았던 한 남자가 세상 속의 그림자로 들어가서 은둔해 버리는 그 활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했고 스태프들한테 보여줬는데 호불호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그쪽을 인위적인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의도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다 와닿으셨나요? 네. 그 영화 오늘 혹시 두 번째 보시는 분들 3번 세 번도 있구나. 4번 설마 없겠지? 네 번 있으신가요? 대단하시네요. 영화가 우리 작년에 이제 1차 지구를 했을 때도 이제 영화를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또 1차 때 처음 봤을 때 어떤 안 보이던 부분들이 또 보게 되는데 게시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N차 관람을 할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열심히 보신다면 더 좋은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탕이 좋다고? 네, 변성영 감독님하고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인데, 운범이 창대가 선거 전략에서 옳은 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이기기 위해 옆에 두었기에 정도의 차이일 뿐 창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는데요. 운범이란 사람은 옳은 목적을 위해 옳지 않는 수단을 얼마만큼 허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그 소신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글쎄 그 요새 그 GV를 하면 GV나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도 그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더 서창대냐 김은범이냐. 저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김은범인데 과연 내가 온전히 그 소신을 지켜가면서 과정과 수단도 정당하게 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면 이게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김은범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큰 목표를 위해서 그때 서창대를 쓰지 않았나. 근데 쓰다가 이 무대가 커지고 큰 무대가 되면서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고 보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개인이 아니고 어떤 큰 조직의 큰 그 개인보다는 더 큰 거에 때문에 보내야 되지 않았나. 김은범도 사람이었습니다. 네. 감독님, 네. 이제 이 질문 같은 이제 질문인데 연출자로서의 맞아요. 운범도 그런 게 있어요. 운범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삭제된 장면 제가 한 2씬, 3씬 정도를 삭제했는데 모든 씬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삭제된 씬에 이제 배종욱 선배님과 경보 선배님이 나누는 대사가 있어요. 배종욱 선배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의 길이 우리의 길과 맞을까라는 물음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실제 명언을 운범이 얘기해요. 사상의 문제의식을 가지되 현실적인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을 가져야 한다. 운범은 그런 문제의식 이상을 꿈꾸지만은 너무 이상만 꿈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상을 이루기 위해 창대라면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기용은 받아들이겠으나 이제 너무 커져버린 판이고 그리고 창대에게 이제 경고를 하죠. 그림자에서 나올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여러 번 물어보는데 그 준비는 운범이 얘기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준비, 창대도 머릿속으로는 그거 알고 있었을 텐데 또 이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범도 글을 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보 선배님이랑 저랑 해석이 달랐는데 저는 운범은 창대가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 연출을 했고 경보 선배님은 창대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그 관객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운범에게도 어떤 정치인이라는 그 숙명의 자체가 이상만은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창대는 필요한 존재. 하지만 너무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었던 거죠.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출했습니다. 그럼 한번 관객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독님의 의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참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관객분들이 좀 이렇게 두 분의 어떤 생각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생각이 이렇게 현장에서 다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걸 좀 조율을 해가지고 하시게 되나요?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한쪽에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이것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경구 선배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그리고 이게 촬영했으니까 2년 전에 촬영을 했으니까 2년 후에 알았고, 현장에서는 서로 소통이 된 줄 알고 있었어요. 보셨구나. 네. 자, 그럼 TT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창대가 운범에게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묻고 안기는 장면에서 창대의 울듯이 웃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때의 창대는 그림자로서의 서러움과 운범이 빛남으로 인한 기쁨 둘 중 무엇을 더 크게 느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겼습니다. 저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충분히 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도우노월드님과 망나이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이제 하나 합치는 건데요. 이거 세 분에게 공통 질문입니다. 설경구, 이성균 배우분들의 각자 개성과 연기의 넓이를 볼 때 역할을 바꿔서 촬영을 해도 또 다른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배우님에게는 반대 인물을 연기했을 때 어떤 부분에 인물의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연기를 하셨을지 생각이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한테 김은범은 설경구고 서창대는 이성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두 배우의 다른, 그러니까는 설경구의 서창대와 이성균의 김은범은 다른 감독님이 해보시는 걸로. 불안당을 찍으면서 불안당 때 같이 1+1으로 킹메이크를 받았어서 가끔 사석에서 킹메이크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는 그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 그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 제 이름을 써가지고 저는 못하겠다 이거를. 근데 끝까지 저는 그 김은범을 해야 된다고 감독님이 하시다가 제가 이 역할까지 했는데, 글쎄 저는 이 김은범을 하면서 서창대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전에까지 그냥 머리로만 부담스러워서 뭐 서창대 역할이 쉬워서가 아니고 부담스러워서 김은범 역을 좀 꺼렸었고, 어떻게 좀 또 배우로서 그 욕심을 내자면 영역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큰 인물 그리고 또 뭐 연설하고 뭐 그런 걸 보면 되게 폭넓은 것 같은데 영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운신의 폭이 되게 좁은 사람이어서 배우로서 그렇게 막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그걸 표현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했고, 또 실제 모티브가 된 분이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 전 대통령님이셔가지고 더 부담스러워했었고,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는 김은범을 맡겠다고 한 다음 순간부터는 서창대를 상상은 안 해봤어요. 설경구 서창대를. 지금 질문을 받고는 지금 순간 생각이 드는 거는, 글쎄 이성균 씨랑 제가 또 갖고 있는 또 성향이라는 게 틀려서 뭐 다른 또 재료들이 틀리니까 또 다른 또 서창대가 나오지 않을까. 또 뭐 역시 이성균 씨가 하는 김은범은 또 다른 색깔의 또 김은범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하겠다는 거는 아직 전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예, 저는 그 배우들이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누군가 내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품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 내 역할을 어떤 배우가 했으면 되게 어울렸을 것 같다. 뭐 이런 상상도 가끔 해보는데, 이번에 특히 김은범 역할은 정말 티끌만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엄두도 안 났고, 그리고 선배님의 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 캐릭터를 접근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왔고, 그리고 김은범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닥 뭘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큰 기운과
어떤 큰 인물의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거를 표현할 배우들은 정말 뭐 경구 선배님 아니면 감히 이렇게 상상이 잘 안 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런 생각한 적 없고요. 뭐 선배님이 소창대 했으면 또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론론 둔둔님이 이성균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서창대가 김은범의 반대에서 작전을 세우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김은범에게 대한 어떤 미운 마음이 컸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뭐 이번 질문의 어떤 그 내용은 자신이 어떤 반대편에서 이런 어떤 작전을 세우면서 김은범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를 좀 더 뭔가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저는 정말 제가 드러나기보다는 정말 킹메이커 역할로서 더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끔은 어떻게 빛을 받고 하는 뭐 경연 장면이나 그런 걸 보게 될 때 어떤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었겠죠. 거기부터 좀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쿨로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세 분에게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나 매체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서 영화 킹메이커를 촬영하면서 이게 영화를 찍는 재미지라는 그런 순간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질문을 세 분에게. 어려운가요? 매체에서 많이 한 거 오늘 저 인터뷰하고 왔는데 많이 한 거 같은데 근데 저는 정말로 이 두가 뭐 흔히들 경영 장면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영화 찍으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배우의 연기를 오롯이 잡아낼 때거든요. 근데 저는 서재 장면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아마 현장에서도 여러 번 저기서도 앉아봤다가 여기도 세워봤다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했고 콘티 할 때도 사실 원신 원컷으로 이제 서로 동선을 만들어서 교차하면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짜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완전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샷 그리고 단독샷 그리고 사이즈도 바꾸지 않고 그냥 가장 솔직하고 배우를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샷으로만 구성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건 사실 어떤 의미로는 순전히 배우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맞아 이런 게 영화 찍는 거고 연출을 이 맛에 연출하지 뭐 이런 기분으로 그 씬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체에서는 또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두 배우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맛에 연기하지는 밤새 촬영하고 새벽에 소주 한잔 마실 때 이 맛에 연기하는구나. 그리고 특히 겨울에 추운 영하 10몇 도 때 그 동이 트기 직전에 좀 일찍 끝나는 거죠. 그때 제 뒷모습에서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를 때 이 맛에 합니다. 그럼 연기가 그날의 어떤 연기의 어떤 그 배우님 스스로가 어떤 만족도가 어떤 그 만족도에 따라 가지고 그 소주의 맛이 또 달라지나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쓸 때도 있고 네, 너무 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경구 선배님이랑 비슷한 이거는 뭐 지금 영화 할 때부터가 아니고 그냥 연극 처음 하고 연극 학도로 있을 때부터 어쩌면은 그 기분 때문에 이제 연기를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게 19, 20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뿌듯함을 느껴봤던 게. 그리고 이번 작품 할 때는 코로나 시국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이 킹메이커였고 저희 팀 분위기가 워낙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너무 이렇게 협업이 잘 되는 그 안에 저희가 호흡했기 때문에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어느 작품보다 대화도 많이 했고 감독님이랑. 아까 감독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감독님은 저희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변성현 감독님이 이렇게 보통 때 그냥 굉장히 약간 에너지가 죽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이렇게 안 좋고 드러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화 찍을 때랑 영화 이야기할 때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은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구나를 많이 느꼈고 정말 배우들의 다른 모습 이런 걸 진짜 많이 고민해주는 진짜 배우들의 킹메이커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머지 뭐 스태프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맨날 또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포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극중 옷의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까지는 창대가 후줄근한 린넨 셔츠를 입고 있는데 본 선거 때에는 빳빳한 셔츠로 갈아입습니다. 뿔테 안경도 바뀌고요. 의상을 통해 신경 변화를 나타내는데 어떤 의도로 의상을 매치하고 연출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일한 의상실장님과 한아름 미감님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60년대 그 린넨 이미지, 그러니까는 사실 의상 같은 경우는 저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얘기하고요. 저보다 전문화된 분들이 이제 저한테 몇 가지 후보를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멋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의상실장님과 미술 감독님의 어떤 아이디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대 같은 경우도 사실 맨 처음에 창대를 생각했었거는 삐쩍골은 너무 예민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의상실장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멋있는 감독님 멋있게 찍은 건 좋아하시면서 왜 멋있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시냐라고 하고, 성균 선배가 그때 실제로 다이어트 중이셨는데 저랑 얘기하다가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균 선배도 힘들어하시고 있었고 다이어트를.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배님 살 빼셔야 돼요 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술 한잔 하시죠 라고 하고, 새벽까지 먹은 다음에 선배님 내일부터 안 드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타협을 하면서 멋있게 하자. 그리고 성균 선배도 안경이나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었어요. 배우도 본인이 생각하는 창대의 이미지 이런 거 좀 보고 저는 선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소스들을 오히려 주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또 창대 공연하신 배우들에게 이게 잘 나왔다면 그들의 덕인 것 같아요. 두 분 배우님 그런 연기하신 인물을 어쨌든 표현하기 위해서 의상이나 어떤 그런 소품에 대한 이제 뭐 감독님 말씀에 이제 어떤 그런 인원도 이렇게 의견도 이제 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두 분이 좀 연기하신 인물에 대해서 의상과 소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못한 게 가장 아쉽고, 감독님한테 타협을 한 게 전데 처음에 실제로 모티브가 되는 엄창룩이란 그분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한번 노력해서 빼볼까 했는데 감독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술을 먹어야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결정을 해라. 나랑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냐, 엄청 이렇게 비주얼을 선택할 것이냐를 술김에 저희가 타협을 했는데 그게 영화를 볼 때 좀 많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감독님한테 좀 미안하고 제가 뭔가를 완벽하게 캐릭터 접근을 못한 것 같아요. 제일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안경이 섰기 때문에 시대별로 안경 변화를 주고자 했고,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내가 생각하는 안경 낀 모습하고 실제 내가 거울로 보는 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반무태가 굉장히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뿔테 안경을 개인적으로 옛날에 많이 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나중에 별로 쓰기 싫어했던 반무태 안경이 좀 생각보다 어울리게 보여서 아 이제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에 우리 영화를 볼 때는 이제 어떤 이야기와 인물에게 집중을 하고 또 다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뭐 의상도 보게 되고 소품이나 미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어떤 그런 빛과 어떤 어둠의 어떤 그런 어떤 조명과 촬영에 대한 것들도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굉장히 잘 이렇게 협업을 이루면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질문을 좀 골라주시겠습니까? 세 분께 공통 질문인데 극 중 누가 킹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가 있고 또 하나는 킹메이커를 가지고 사행시를 네. 극 중에 누가 제일 킹이라고 생각하느냐? 변소영 감독님이죠. 한국의 감독님은 참 고단한 직업이에요. 모든 걸 다 결정해줘야 되고 사소한 것까지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라서,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뒤처리 다 해줘야 되고 자기가, 그래서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또 많은 반면에 또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배우도 그렇고 스태프도 그렇고 다 감독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견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엔 감독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말 안 하고 서로 그냥 내 것만 이렇게 하다가 2년 후에 알려주고 이런 경우도 있겠는데 영화 현장에서의 킹은 감독님이죠. 사행시는 이성규 씨가 아니고. 사행시는 작년 개봉을 하려고 할때 저 했던 건데 오늘 이게 개봉 전에 준비했던 거라 갑자기 질문에 대답하면 저도 제가 킹이라고 생각하고요. 킹메이커 사행시 그때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했었던데 오늘 띄워주시겠습니까? 킹메이커는 메가박스가 투자 매급한 영화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로 힘든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커다란 관심과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시죠. 이승규 배우님 둘 중에 하나 안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누가 킹이라고? 저는 감독님이 킹메이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 생각을 전에 들은 것처럼 감독님이 저희 그냥 감독님 포함 스태프분들이 저희 배우분들을 어떻게 잘 무대에서 새롭게 보여드릴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배우분들이 킹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미로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킹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쉽게도 시간이 금방 흘러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 이제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말 전해 듣겠습니다. 킹메이커 제가 많지 않은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 경력에서 제 개인 스스로 만족도가 가장 큰 작품입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영화를 정말 꼭 극장에서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선택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내일도 보셔도 되고요.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님, 그리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랑 이제 이번에 화해할 김에 같이 보시는 것도 네, 많이 봐주시고 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달에 익무지뷰도 재밌었고 오늘도 참 재밌었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또 익무지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준비하고 촬영하고 개봉하고 거의 이제 횟수로 3년째가 돼가지고 한 60부작 돼야 되는 드라마를 마치는 기분이고 이제 마지막 59부, 60부를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킹메이커 오랜 인연을 갖고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서창대의 마음으로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시고 저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킹메이커 이제 개봉인데 오늘 뭐 영화 보셨겠지만 또 영화가 또 익무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영화가 좋다라고 하는 영화들이 1년에 사실 뭐 몇 편 안 돼요. 한두 편 될까 말까인데 이번 킹메이커 같은 경우는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열광적으로 이제 익무인들이 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흥행은 이제 뭐 오늘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객들이 또 영화를 이제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익무인들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익무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찬사를 보내셨는데 이 감독님 그리고 두 분 배우분에게 우리 일어서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오늘 영상 촬영하신 거 올리시면 안 돼요.